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많은 분들이 채널 앞에 모여주셨네요. 아이디 취직그까짓거뭐님, 자소서가 나를 2번 죽인다 님, 직무수행계획서 내가 왜 거기서 나와 님, 올해는 취직 결혼 둘 다 할 거야 님, 나 내일 면접 간다잉 님, 모두 반갑습니다. 니마와라 체험연구소에서는 공무원, 공공기관 입사 지원을 위한 나라 일대 채용 공고를 분석하여 자기소개서와 직무수행계획서 작성을 위한 강의를 포기하지 않고 쭉 올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이 강의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강의를 시청하기 전에 조금씩 좋아요, 구독, 응원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충청남도 임기제 공무원 임용에 대한 자기소개서와 직무수행계획서 강의 중 일부 순서입니다. 혹시라도 바쁘셔서 강의 영상을 띄엄띄엄 보시거나 아니면 빨리 감기로 점프 하신다면 첫사랑과 헤어진 이후 최대의 후회를 하시게 될 것입니다. 아, 나는 모쏠인데요 하시는 분은 네, 이해합니다. 그냥 마음대로 하세요.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작성을 위해 우선 모집공고 분석하고 그것을 토대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작성에 적용하는 방법과 예시가 순차적으로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달려보는 것이 합격을 위한 피가 되고 살이 될 것입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지금 강의하는 저의 소개는 우측 상단 영상을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강의를 진행한 사람의 프로필은 중요하겠죠? 우선 임용시험 개요를 살펴보면 임용 예정 직급별 선발 예정 인원 및 담당 업무 등이 나와 있습니다. 보통 모집공고 앞부분에 해당하는 이 파트에서는 담당 직무, 즉 주요 업무라고도 하는데 담당하게 될 업무를 키워드 중심으로 포괄적으로 명시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줄여서 주요 업무라고 합니다. 이 주요 업무를 분석할 때는 본인의 주요 업무와 비교했을 때 대치 및 치환될 만한 것을 먼저 고려해야 합니다. 그래서 부서를 선택할 때 이런 방법으로 가장 유사성 있는 부서로 지원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그런 다음에 본인의 경력의 주요 업무 밑에 있는 상세 업무의 키워드와 유사성이 있는 것들을 정리합니다. 이런 것을 간단 직무 분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 적기 위해서는 직무수행계획서도 마찬가지고 우선 직무 분석을 먼저 하고 그런 다음 경력 분석 기술서를 작성하는 것이 자기소개서 작성 혹은 직무수행계획서 작성의 핵심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강의 후반에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남도 임기제 공무원 임용 모집 공고에는 직무기술서가 있는데 여기서는 정책협력 분야 직무기술서를 대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모집 공고에 명시된 직무기술서는 참고서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지원자들은 그냥 관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력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를 작성하려고 하니 막막하거나 엉뚱하게 적는 것입니다. 밥을 짓기 위해서 쌀을 씻고 뜸을 들여야 하는 이치와 같습니다. 그래서 직무기술서 분석하고 뒤에 말씀드릴 경력분석기술서를 먼저 작성한 후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그리고 직무수행계획서를 적어야 합니다. 이것이 자기소개서나 직무수행계획서를 잘 작성하는 비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직무기술서를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직무기술서에 명시된 어떤 것과 부합되는지, 부합되지 않는 것은 무엇인지 등등을 파악해서 부합되는 것을 중점적으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직무기술서에 있는 주요 업무나 필요 역량, 필요 지식, 응시자격 요건, 우대사항 등이 명시되어 있는데 이를 모두 갖출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지원자는 많지 않으니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본인과 부합되는 것만 중점적으로 적으시면 됩니다. 그럼 직무기술서를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직무기술서 첫 번째 파트입니다. 주요 업무부터 볼까요? 크게는 4가지입니다. 앞서 모집 분야에 나와 있는 주요 업무와 동일합니다. 여기 주요 업무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은 없더라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반드시 사전에 파악하고 이해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제대로 적을 수 있습니다. 자기소개서나 직무수행계획서를. 그 다음에는 필요 역량입니다. 필요 역량 부분에서는 정책 협력 및 정책 개발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와 경험 또는 국회, 정당, 중앙정부 등 전문가 그룹과의 소통과 협력, 역량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요. 보통은 필요 역량에는 NCS 취업 기초 능력 10개 항목에 있는 의사소통 능력이라든지 문제 해결 능력 이런 것들을 요구한다고 적어 두는데요. 여기는 철저하게 경력 위주의 전문가를 뽑기 때문에 그런 정성적이고 일반적인 필요 역량보다는 좀 더 구체적인 역량을 요구한다고. 여기서 역량은 한마디로 말해서 성과와 경력입니다. 그 경력을 즉 자기가 업무를 진행하면서 했던 경력이죠. 그 경력을 진행하면서 이루었던 성과 중에서 정성적 성공 사례가 아니라 숫자로 나타낼 수 있는 정량적 성공 사례를 말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뒤에 나와 있는 필요지식 부분, 여기서 필요지식 부분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집 공고를 전체적으로 분석한다는 의미는 면접관의 행간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간혹 어떤 분들이 모집 공고가 곧 뜰 예정인데, 왜냐하면 매년 반복해서 지원했는데 실패를 보신 분들이 주로 이렇게 많이 하는데요. 곧 뜰 거니까 제가 미리 좀 준비하고 싶습니다 라고 해서 연락 오시는 분이 많은데, 그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같은 분야, 같은 곳이라서 손치더라도 모집 공고가 매년 똑같지는 않습니다. 조금씩 바뀔 수 있거든요. 그 바뀐 미묘한 차이를 찾아내야 됩니다. 그런 것들 일반적인 경우에는 트렌드라 그러죠. 그래서 반드시 모집 공고가 나오면 즉시 연락 달라고 말씀드린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다시 필요지식으로 돌아와서 필요지식 부분에서는 근무하는 곳과 담당 분야가 정책 협력 분야임을 먼저 염두에 두고 정책 협력 및 정책 개발, 민관 협력 거버넌스 등의 지식을 충분히 갖추고 있음을 자기소개서와 직무수행계획서에 입증해야 합니다. 직무기술서 두 번째 파트입니다. 우선 응시 자격 요건 중 경력 부분입니다. 경력에 대해서는 정량적으로 정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정량적인 조건은 조금이라도 충족시키지 못하면 지원하지 말아야 합니다. 본인이 판단해서 조금 모자란 건 괜찮겠지 하는 것은 오판입니다. 주 공적 증빙을 해야 하는데 어렵게까지 면접에 통과해 놓고 자격 요건이 안 되어 입사가 취소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학위 부분입니다. 해당 사항 없음이라고 나와 있네요. 즉 이론적인 전문성보다는
실질적인 경력과 성과를 보겠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음을 알고 준비해야 됩니다. 여기 직무기술서를 보니까 맥락이 딱 하나로 통일되죠. 예, 이론적인 지식, 화려한 학위나 이런 학력보다는 실질적인 실무 전문가를 뽑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오히려 내가 학위가 좀 부족하더라도 기본적인 학위만 갖고 있다 손치더라도 유관 분야에 이런 주요 업무에 도움될 만한 경력과 성과를 갖고 있다면 그분이 훨씬 합격할 확률이 높을 것입니다. 시험 방법은 1차 서류 전형, 2차 면접 시험입니다. 다행스럽게도 필기시험이 없습니다. 이 필기시험이란 게 상당히 옥죄죠, 지원자들을. 사실 필기시험이 있다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를 내포합니다. 서류 전형에서 기본 사항이 되면 웬만하면 통과시키겠다. 만약에 숫자로 된 배수가 안 나와 있다면, 두 번째는 지원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예를 들어 한 명 뽑는데 최소한 20명 이상 예상되어 나중에 합격 불합격을 필터링 했을 때 이의 제기를 받지 않기 위해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시험만큼 정확하고 객관적인 증거는 없겠죠. 그렇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시험 결과, 필기시험 점수를 면접에는 반영하지 않는 게 보통입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1차 시험인 서류 전형에서 말씀드렸고요. 자, 2차 면접 시험은 서류 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공무원의 정신 자세, 전문 지식과 그 응용 능력 등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평가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자기소개에서 직무 수행 계획서의 내용을 토대로 이런 점들이 있는지 검증하겠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자기소개서 직무 수행 계획서만 제대로 작성한다면 역으로 여기에서 면접 때 훨씬 유리합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내 서류를 제대로 잘 적었기 때문에 그걸 검토해서 질문한다면 자신있게 대답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대필은 안 된다는 겁니다. 작성법을 배우고 본인이 기본적으로 작성해야 된다. 그게 중요합니다. 면접 평가 요소 중에 첫 번째는 공무원으로서의 정신 자세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답변 및 혹시 모를 추가 질문에 대해서는 성공 사례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공무원으로서의 정신 자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이런 질문에 1차적으로 그럴싸하게 답변했다 손 치더라도 면접관의 추가적인 질문, 즉 그것을 실천한 사례를 말해보라 라고 하면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공 사례만큼, 해당 사례만큼 명확한 증거, 믿을 만한 증거는 없습니다. 이런 질문들은 실제 면접장에 가보면 미리 준비해 두지 않으면 절대 답변 못합니다. 이거는 면접을 한 번이라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이런 면접 시 평가 요소를 고려한 준비도 그 출발은 직무기술서 분석해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를 적기 전에 정리해 두는 것과 그것을 바탕으로 경력 분석기술서라는 양식을 이용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강의 뒷부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수 수준이 연봉으로 정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임기제 공무원이라서 지원하는 분야가 호봉제에는 적용 안 됩니다. 공무원들은 가장 큰 매력은 호봉제죠. 그래서 철밥동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임기제 공무원은 임기 기간이 정해져 있고 기간 내에도 만약에 업무 성과가 너무 좋지 않으면
여러 가지 경고나 심지어는 계약 기간을 다 못 채울 수도 있겠죠. 여기에는 접수 마감일 및 접수하는 방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8월 25일까지 마감이며 접수 방식은 방문 또는 우편 접수입니다. 자, 그럼 모집 공고를 분석하고 특히 직무기술서 혹은 직무설명서라고도 하기도 하는데요. 그것을 중심으로 나의 경력과 역량에 부합되는 것도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모집 공고에 나와 있는 주요 업무를 나에게 맞도록 우선순위로 재정립하는 게 남았습니다. 이것을 직무 분석이라고 합니다. 직무 분석에 대해서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작성 순서는 경력 분석 기술서를 먼저 작성하고 자기소개서, 직무수행 방향잡기, 그리고 그것을 토대로 최종 응시원서에 작성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위의 단계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왜 경력 분석 기술서가 필요한지를 설명드리면, 보통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의 입사지원서를 작성하실 때 사전에 자신의 경력에 대한 정리 없이 바로 작성을 하시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생각이 정리가 잘 되지 않고 작성하면서 생각하려고 하니 작성하기가 힘들거나 엉뚱하게 작성하게 됩니다. 실제로 한 분야에 10년 넘게 근무한 분들에게 본인의 그 분야 장점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성실하게 책임감 있게 등등 이런 하나만한 얘기로 대답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것은 역량이 없어서라기보다는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의 입사지원 서류 적기 전에 사전 준비 작업이 되어 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본격적인 경기에 앞서 준비 운동을 하는 것과 같은 원리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경력 분석 기술서의 용도를 중심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나의 경력을 모집 공고에 맞춤형으로 생각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둘째, 모집 공고를 통한 나의 직무수행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입니다. 셋째, 모집 공고의 주요 업무와 나의 상세 업무에 대한 매칭입니다. 앞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작성 순서에서 언급해드린 직무 분석과 경력 분석 기술서 작성이 왜 중요한지는 우측 상단에 직무수행계획서 컨설팅 3탄의 일부를 꼭 시청 바랍니다. 니마마나 취업연구소 유튜브 채널의 동영상 목록에 보시면 동영상이 나와 있습니다. 네 번째로 성공 사례 적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프로그램 활용법과 함께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성공 사례 적는 게 왜 중요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나의 강점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성공 사례를 정리하다 보면 자연히 이 주요 업무 밑에 속한 상세 업무에서 나의 강점이 무엇인지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지원자의 업무상 강점에 대해서 구체적이면서 변별 있게 기술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강점에 대한 근거 제시가 됩니다. 강점만 기술에 놓으면 진정성이 떨어집니다. 그것을 입증할 만한 근거를 반드시 제시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성공 사례입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공공기관의 채용심사 기준인 NCS 기반에 부합됩니다. NCS 기반이란 한마디로 사례적기입니다. 성공사례 적는 법과 예시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소개하겠습니다. 자, 그럼 성공사례 적는 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성공사례를 적기 위해서는 그냥 막 적는 것이 아니라 틀이 필요한데요. 그 틀을 프로그램이라고 부릅니다. 니마마라 취업연구소에서 컨설팅을 의뢰하시면
자기소개서와 직무수행계획서 작성을 위한 주제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제공합니다. 물론 그것에 대한 활용법도 설명드리고요. 여기서는 성공 사례 적는 프로그램 중 가장 간단한 것, 흔히 말하는 스타 원칙에 입각하여 만들어 놓았습니다. 지원 직무 및 작성 분량에 따라 더 구체적이고 다양해질 수가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문장들로 이루어져 있고 지원자가 작성해야 할 부분은 땡땡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땡땡 부분만 지원자가 작성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면접관에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어필되기 위해서 틀을 잡아 놓은 것이니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됩니다. 오른쪽에는 이 프로그램의 활용법이 나와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 활용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우측 상단에 직무수행계획서 컨설팅 3탄의 2부를 꼭 시청 바랍니다. 역시 니마마라 취업연구소 유튜브 채널의 동영상 목록에 보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니마마라 취업연구소에서는 맞춤형 컨설팅으로 작성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작성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인사위원회 임기제 공무원 2부도 기대해주세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